저는 사실은 1차 치료 실패 후 좌절하고 고민하다가 2차 치료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듦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네. 혀 딱 대면은 이상한 쇠맛 나는 거 있죠. 와, 안 돼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옛날 매일 대고 살진 않아요. 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입니다. 네, 이게 김도훈 교수님과 헬리코박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또 교수님 모시고 또 이런 질문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균 치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빵 먹어도 되는지, 콤부차 마셔도 되는지, 우유 마셔도 되는지,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혹은 술 이런 거 같이 먹어도 되는지, 어떤 거 먹으면 안 되는지 아마도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다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병원에서 설명 듣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네. 병원에서 사실 시기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하긴 약을 드시라. 네, 저희들은 영양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네. 사실 이제 결국 여러 가지 항생제를 2주 동안이나 네. 쭉 드시는 거기 때문에 2주 동안 또 하루에 밥을 3끼 곱하기 간식하면은 굉장히 많이 먹는 것들 중에서 내가 마음 먹고 제균 치료를 하는 거에 지장을 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하지만 사실 뭘 먹어도 되나 보다는 그걸 다 먹더라도 항생제를 계속 먹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항생제를 먹어라. 네, 요즘은 10일 아니면 14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1차 치료는 대부분 14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약을 꾸준히 먹는 게 다른 걸 뭐 고민하다가 뭘 못 드시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유나 네.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1차 치료 약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약물 상호작용이 있어서 네네네. 그 약은 좀 2주 동안만 피하고 드세요라고 보통 네네.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우유나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는 왜 궁금하신 거예요? 우유 아이스크림이 2차 치료 약제 중에서 네네.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약제하고 네네. 그 다음에 3차 약제 중에서 네. 키놀론이라고 하는 항생제 계열이 네네. 우유의 칼슘하고 결합하면 흡수가 좀 떨어져요. 흡수가 좀 네,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생제가 충분한 농도가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지 헬리코박터를 죽이는데 네네. 그런 거에 방해를 좀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을 좀 두고 먹으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우유가 계속 뱃속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먹으면 네, 드셔도 큰 괜찮습니다. 문제.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중요하면 네네. 진료실에서 열심히 힘들게 2주 약을 드시고 호기 검사를 해서 진료실 앞에 나타나서 결과를 보는데 치료 실패야. 그럼 제가 바로 우유 드셨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네. 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이걸 여쭤보는 거지. 네네네. 아이스크림 드셨죠. 이렇게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네네네. 절대로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유도 맛있게 드시고 네네.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드시고 약도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먹는 것들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제균 치료에 있어서 말씀 주신 1차 치료, 2차 치료 이렇게 있는데 정말 제 가까운 이제 저 레지던트 동기인 친구도 이 약을 먹을 때 처음에 이 부역감 때문에 그쵸.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도 가끔씩 어떤 물어보셨던 분들이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는데 병원에서는 꼭 먹으라고 한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분이 나를 참 위하는 분이구나. 절대 저분은 내가 위암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네네. 소화기내과 의사가 아주 극단적인 두 부류가 계세요. 한 부류는 헬리코박터를 죽도록 싫어하는 분이 계시고 한 부류는 항생제를 너무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간자적 입장에서 네네. 우리나라는 위암의 고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요즘 기대예명도 굉장히 늘어나서 네네. 위암과 관련된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게 몇 가지 안 돼요. 사실 헬리코박터 죽이는 거, 짜지 않게 먹는 음식 습관, 정기적으로 위내시경하고 술, 담배 끊고 네네. 대표적인 게 5개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꽤 중요한 하나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2주 동안 딱 눈 감고 약을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네. 친구분은 좀 심한 분 같아요. 네네. 저는 항상 약을 드시고 2주 있다 오시는 분한테
약 때문에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을 얼마나 드셨나요? 성실히 드셨나? 그걸 두 개를 여쭤보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은 그냥 가볍게 그냥 메스꺼림, 그 다음에 약간 미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네네. 건전지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네. 혀 딱 대면은 이상한 쇠맛 나는 거 있죠. 와, 안 돼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옛날에 나요. 저도 옛날에 매일 대고 살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맛이 하루 종일 그냥 입에서 나요. 아. 네,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러면서 네네네. 저는 사실은 1차 치료 실패 후 좌절하고 고민하다가 2차 치료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듦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배고픈 느낌이에요. 배고픈 느낌이라서 계속 먹어요. 처음에는 먹는데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오. 이게 쓰린 게 아니구나 라고 네. 생각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잘 적게 먹었었는데, 저는 2주 동안 충실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주가 위안에 있어서 1차 치료는 실패해서 2차 치료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수능도. 네.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높다 아니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일 흔한 거는 메스꺼운 네. 가벼운 오심이라고 하죠. 구역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벼운 설사? 설사보다 물은변이죠. 물은변. 네, 물은변. 변비 있는 분들은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야, 내가 어떤 변비약 들어도 안 됐는데 세균 치료하고도 화장실도 잘 간다 하는 분도 네. 적지 않게 계세요. 진짜. 네. 그렇다고 변비니까. 변비약 치료약은 아니니까 그쵸, 변비 그쵸. 치료하려고 헬리코박터 약 주세요. 그러지 안 되죠, 마세요. 안 되죠, 안 네, 되죠. 아시겠죠? 부작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부작용이 그래도 너무 힘든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서 너무 힘들어서 이만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환자가 너무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더 드시라고 하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도 예를 들어 2주 중에서 일주일밖에 못 먹었다. 네네. 그러면 1주 드셔도 죽는 분 계시거든요. 아.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한 30-40% 정도는 돼요. 네네.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쵸. 우리가 검사해보고 아. 균이 살아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검사를 할 때는 이번에는 꼭 죽이고 싶다. 네. 그러면은 항생제 감수성 검사라고 있어요. 이 조직 검사를 뜯어서 항생제가 쭉 이렇게 우리 배양 배지 있으면 거기 다 심어요. 네네네. 요거는 민감하고 요거는 내성이 있고 하는 걸 통해서 네네. 민감한 항생제를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양을 좀 바꾸네요. 제균율이 많이 높아져요. 근데 거기 이제 배양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대학병원급 정도는 가셔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해보는 방법. 네. 나는 도저히 지금 당장은 못 먹겠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쉬시고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또 용기가 생겼을 때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헬리코박터 치료를 할 때요. 헬리코박터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음료수. 되게 많잖아요. 예. 이런 거 함께 먹는 게 좀 박사님도 이렇게 광고에서 나오는 혹시 좀 도움이 될지 사람들도 이게 마음이 또 균을 죽이는 관점에서 볼 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균을 죽이는 바로 죽이는 약제가 있고 네네. 정균이라고 해서 조용히 시키는 약제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유명한 음료수, 그 다음에 메스틱. 메스틱이요? 네, 메스틱이라고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메스틱이라는 것도 사실 헬리코박터하고 연관된 연구들은 있는데 그게 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보조적인 것들. 결론적으로 하나만 하라 그러면은 항생제하고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부작용을 좀 낮추려고 대표적인 부작용인 설사를 좀 낮추려고 한 유산균을 좀 넣었을 때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여쭤보죠. 그 음료수 좋다 그러는데 먹어도 되나요? 맛있으면 드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취향의 문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의 그다음에 문제. 자기가 본인이 믿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또 균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어떤 뭐든지 믿음이 중요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문의약품은 네. 목표는 질병을 치료하는 거고 네네. 음료수나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의 목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건강의 증진이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된 역할은 하기는 좀 부족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제균 치료할 때 위산 억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위산이 또 실제로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균 치료에 이 위산 분비 제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네. 말씀을 드리면 금방 여쭤보신 질문에는 위산을 억제시켰을 때 왜 어떤 효과가 있는데 네네. 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처음엔 항생제만 한 움큼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항생제의 역할은 균을 죽이는 건데 네. 항생제라는 게 활성도를 따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항생제가 언제 가장 활성하냐라고 했을 때는 강산인 환경에서는 활성이 좀 떨어져요. 약이 제대로 효과를 그쵸, 네. 내는군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1에서 2 정도가 위산의 강도라고 하면은 네네네. 예를 들어서 위산을 억제를 시켜서 위산이 자꾸 없어지면 3도 됐다가 4도 됐다가 5도 됐다가 6 이렇게 올라 7을 보통 중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위염 때문에 속이 너무 쓰려서 통증이 있다 했을 때는 네. 위산을 한 3 정도만 올려주면 돼요. 그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단타큐란 이런 네. 최근에 퇴출됐던 그런 약들 네네. 그런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로만도 충분히 3까지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위산 관련 질환이 하나인 식도염. 네네. 식도염의 경우는 4까지 올려야 돼요. 오. 4 이하로 떨어지면 식도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상은 써야 돼서 4 이상으로 올려야 되고요. 네네. 이제 헬리코박터 균을 죽여야 된다. 그럼 6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오, 엄청 올려야 되네요. 엄청 올려야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궤양이 있고 위산이 막 치밀어 올라오고 했을 때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보통 한 번은 먹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헬리코박터를 죽일 땐 2번을 먹어요. 그만큼 위산을 확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 첫 번째는 항생제의 활성화를 최대화시키고 네네. 두 번째는 위산이 강산이 있을 때는 헬리코박터 균도 강산 환경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중화로 중화시켜서 있다 하더라도 완전 강산에서는 되게 도망다니거든요. 헬리코박터가 처음 자라는 부분이 위의 끝쪽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위산은 위에 체부라고 하는 위쪽에서 위산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말단 쪽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산 억제를 시켜서 얘가 탁 억제가 되면은 네. 이제 위 전체를 다 퍼지는 거예요. 오, 올라와. 이제 헬리코박터도 그런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강산인 환경에서는 얘가 활성을 안 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어요. 아. 콕사이라고 하는 거죠. 동그랗게 네. 뭉쳐져 있다가 이제 좀 중성으로 되면은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활동을 해서 문 밖에 나와야지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아. 잠그고 들어가면 못 잡아 죽이잖아요. 네네네네.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위산을 올려서 헬리코박터도 활성화를 시키고 항생제도 활성화를 시킨다. 그래서 아. 위산을 가능하면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pH를 올려야 되고 위산을 억제해서 네. 산도를 올려야 된다 하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산증이나 저산증이라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무산증과 저산증의 이야기를 들은 분조차도 pH 6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균을 죽여야 됐다고 결심을 하면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열심히 드시는 게 좋지. 나는 무산증이나 저산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산 분비 억제제는 빼고 요것만 먹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쵸, 그쵸. 제균율은 떨어지고 네.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무산증, 저산증이라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진료실에서. 네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으면은 산이 떨어져서 무산증이라서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데 나의 소화불량증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위산 분비 억제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네. 사실 산이 없거나 산이 낮은 거는 산을 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전에 우리 양리학 시간에 베이잘 애시드 아웃풋, 맥시멈 애시드 아웃풋, BAO, MAO 같은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실측을 해야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진료실에서는. 네. 그럼 어떻게? 그래서 간접적으로 위산이 억제되면은 올라가는 호르몬들 아. 이런 것들을 호르몬을 이용해서 그 호르몬의 비율을 가지고 이분이 위산이 부족하구나, 아. 위산이 많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간접적인 측정은 직접적인 pH를 반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간접적인 측정조차도 무산증이나 저산증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암이 발생할 위험인자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에서 얼마나 위험도가 있을지 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목적 자체가 좀 다르군요. 네, 달라요. 아. 그리고 우리 세포는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위산을 내는 분비 세포가. 아, 네. 그게 안에서
계속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계속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네네.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있던 게 또 나가고 왔다 갔다 자동차 펌프처럼 네네. 계속 주기적으로 펌핑을 하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서 위산이 쫙 억제가 됐으면은 걔는 물러나고 다른 펌프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저도 사실 당연히 뭐 실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위산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위험한 헬리코박터 균이 있고, 이거는 좀 괜찮은 헬리코박터 균도 있다. 헬리코박터 균이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헬리코박터의 독성이라고 하는데 네. 유전적인 문제죠. 네네. 그래서 그 독성을 나타내는 항원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그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하는 거 하나.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위 상태가 어떤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졌을 때 네네. 위암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 독성이 인자가 있는 헬리코박터를 검사하려면 또 뭔가 되게 복잡해서 네네. 일반적인 진료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장상표화생이 있으면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네. 위암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위암과 연관된 장상표화생은 불완전 장상표화생이거든요. 아, 이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서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알 수 있는데 병리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명을 치료해서 얻을 수 있는 그거를 다 하다가는 너무 이게 소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건강한 행동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독성 검사를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있으면은 열심히 제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워낙에 우리나라도 유행이 많으니까 헬리코박터 균을 발견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이게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헬리코박터를 제가 치료를 받으면은 진짜 제 위 상태가 좋아지나요? 이게 꼭 암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좀 더 깨끗한 위를, 이쁜 위를 가질 수 있는지. 제 거를 한번 갖고 나올 건데 그랬어요? 교수님의 위요? 저는 제가 내시경을 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저희 그 검진센터에서 봤는데 네. 뒤에 보면은 와, 내가 해도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고 나오면 제가 찝찝할 것 같은 그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위기가요? 네. 1차 치료를 실패하고 네네. 다시 제가 2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너무 위가 거칠고 안 좋아서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2차 치료를 하고 그 다음 해인가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다른 위 같았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저의 생활 패턴은 다르지 않았는데 그쵸. 딱 하나 균 죽인 것밖에 없는데 위가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 자갈밭이 네네네. 아주 매끈한 바닥이 된 정도로 되게 좋아져서 제가 환자분들 들어오시면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치료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 마샬 박사님 같은 좀 그 말씀이 아니셨나 좀 네,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저도 했습니다. 2번이나. 헬리코박터 치료를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금 치료 과정 속에 있는 이런 많은 분들께, 많은 헬프님들께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오늘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분명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풀어진 부분도 계시고 더 미궁으로 빠진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헬리코박터하고는 어쩔 수 없이 공존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있을지도 모르는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고 싶은 키스 마음껏 하시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과 우유 마음껏 드시고 헬리코박터에 적절한 관심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아서 2주 동안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균을 잘 죽이시면서 또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잘 하셔서 크게 아픈 거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복잡합니다. 이게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 번 들어서 모르시거든요. 한 5번, 10번 돌려보시고 본인의 건강을 찾으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닥터 프렌즈를 되게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또 제가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여기 나와서 제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다음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